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천민이었던 고리백정의 여식이 주인공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우유부단한 남자와는 달리 운명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여성이 소설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모습이 통쾌하고도 진솔합니다. 너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으로 나누어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판서벼슬을 지낸 조모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처가가 안동에 있었고 아들 하나를 두어 몹시 사랑하였다. 이 일은 그가 경상감사로 임명되어 도임한 뒤에 벌어진 일이다. 감사의 아들이 외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직 안동의 경계를 채 벗어나지 못했을 때 한 주막을 만났다. 뒤에는 푸른 산이 펼쳐져 있고 앞에는 맑은 시내가 흐르는데 집은 시원하게 탁 트였고 대문 안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다. 조도령이 주막에 들러 잠깐 앉아서 쉬면서 시냇물이 흐르는 쪽을 바라보았더니 마을 여인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중 한 낭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나이는 16살쯤 되어 보이고 얼굴은 매우 아름다웠으며 행동거지 또한 귀여웠다. 이때 조도령과 낭자가 서로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낭자는 얼른 일어나서 건너편 사리문으로 들어가더니만 안타깝게도 다시는 나오지를 않았다. 마침 바람이 심하게 불고 해가 지려 하므로 조도령이 칭병을 핑계로 그 주막에 유숙했다. 주막의 노파가 정성껏 접대하였고 조도령 또한 노파에게 남모르는 은혜를 베풀어 돈독한 관계를 맺어두었다. 이날 밤에 조도령이 낭자가 있는 곳에 찾아갔더니 앉아서 서책을 보고 있다가는 낭자가 물었다. 선비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저 건너 주막에 유숙하는 사람이요. 외가에 갔다 오는 길에 우연히 낭자를 보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 지금 이렇게 찾아왔소이다. 감사의 자제분이 아니신가요? 그렇소이다. 낭자는 냉정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둘이 운후의 낙을 즐기고 이별할 때 식귀 하나를 지어 그녀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기지개를 켜며 깨니 앞불싸 꿈이었다. 이때 낭자도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깨어나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몹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조도령은 며칠을 계속 주막에서 머물렀으나 병이 낫지를 않았다. 그래서 노파에게 청했다. 내 병은 할멈이 아니면 치료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도련님을 만난 지는 며칠 안 되었지만 은혜를 너무도 많이 입었으니 응당 사력을 다해 갚아야지요. 약이라면 늙은 몸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몸으로 노력하는 일이라면 어찌 사양하겠습니까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오. 도련님 같은 귀공자가 이 총구석에 늑디 늙은 노파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조건 하겠습니다요. 그렇다면 사실대로 말하겠소. 내가 며칠 전에 이 집 마루에 앉아서 시냇가를 바라보았는데 여러 마을 안악들과 함께 한 낭자가 빨래를 하고 있었소. 낭자의 얼굴이 뛰어나게 아름답게 생겨서 도저히 노둔한 시골 여자 같지는 않았소. 낭자는 내 얼굴을 보더니 바로 건너편 그녀의 집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소. 그날부터 내가 병이 들었소이다. 제발 그녀를 한 번만 만나보았으면 하는 것이 내 소원이오. 조도령은 꿈에 있었던 일도 말했다. 어느 집 여식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처럼 단아할 수가 없었소. 할멈을 앞세워서 일을 성사시키고 싶소. 일이 성사되면 반드시 후하게 보답할 것이니 미루지 말고 서둘러서 가슴에 한을 품고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해주시오. 일만 잘 되면 다행입니다. 어찌 보답을 바라겠습니까요. 그런 다음 한참 동안 웅얼거리며 깊이 생각하고 있더니 노파가 말했다. 도련님이 말한 그 낭자는
이 마을의 고리백정인 송상원의 딸입니다. 비록 천민의 딸로 태어났고 산골의 벽촌에서 성장하였으나 항상 서책 속에서 놀고 몸가짐도 깨끗이 하며 행동거지 또한 예법에 맞으니 힘이나 말로는 그녀를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할멈께서 은덕을 베풀어 좋은 인연 맺어주기를 바랄 뿐이요. 한 가지 묘책이 있긴 하나 도련님이 제 말을 따라 행하지 못하실 듯합니다. 묘책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따르지 않을 리가 있겠소. 이 늙은 것에게 출가한 손녀가 있는데 나이가 그 낭자와 동갑입니다. 그러니 도련님이 내 손녀로 변장하고 저의 지시를 따르신다면 다소의 희망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그러자 조도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멈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겠소. 이날 밤은 유난히 달이 대낮처럼 밝아 설레는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었다. 여장을 한 조도령은 노파와 함께 송씨의 집으로 갔다. 송씨 부부는 흔연히 나와서 맞으며 말했다. 천민의 집이라 평생 먹고 사는 일에 골몰하다 보니 한 번도 찾아가 뵙지 못하였는데 오늘은 웬일로 우리 집을 다 찾아주셨습니까? 그리고 저 아씨는 누구신지요? 빤히 바라보이는 거리에 살지만 나 역시 틈이 없어 이웃 간에 얘기할 시간을 갖지 못하였기에 마음이 몹시 언짢네. 오늘 밤은 마침 달도 밝고 또 손녀가 와서 그대의 딸과 만나려 하기에 특별히 데리고 온 걸세. 따님은 어디에 있는가? 송씨 부인이 딸을 불러서 손녀를 대접하게 하니 그녀는 서책을 읽다가 문을 열고 나와서 인사를 마치고는 그대로 앉아서 한담을 나누었다. 조도령이 달빛 아래에서 그녀의 자태를 자세히 살펴보니 꿈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다. 구슬 같은 달이 갓 솟아오르는 듯한 그 환한 모습,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깨끗한 그 살결, 작약꽃이 방금 핀 듯이 불그스름한 그 얼굴빛, 아지랑이가 짙게 낀 듯이 단묵한 그 머리 색깔. 마치 이슬에 젖은 해당화 가지 하나가 봄바람에 흔들리듯 하여 조도령을 질탕하게 만들었다. 낭자가 노파에게 물었다. 일전에 온 감사댁자제분의 행차는 언제 떠났나요? 노파는 시치미를 떼며 둘러댔다. 오늘 오전에 벌써 떠났지. 이때 여자로 변장한 조도령이 능청을 떨었다. 한번 만나서 고견을 듣고 싶었는데 출가한 사람이라 미처 짬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비로소 훌륭한 인품을 대하게 되니 비로한 마음이 싹 가십니다. 낭자가 고지식하게 말을 받았다. 벽촌의 천한 여자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칭찬을 듣는지요? 저야말로 부인을 만나 뵙고 좋은 말씀을 들으려 하였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는데 오늘 이 누추한 곳에 오셨으니 좋은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낭자와 조도령이 서로 정이 깊어지니 노파와 송씨 부부는 크게 기뻐하며 서로 잘 만났다고 하였다.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달은 벌써 창문 서쪽을 비추고 있었다. 노파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밤이 이미 깊었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후일에 다시 오겠네. 그리고 이어 재촉했다. 아가, 가지 않겠니? 조도령은 일어서려고 하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끌리는 정을 도저히 자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억지로 낭자와 작별하며 말했다. 봄바람이 다시 불고 꽃이 다시 필 때 오늘 못다한 얘기를 그때 다시 하지요. 낭자가 일어나서 살해하였다. 이렇게 찾아주셨다가 금방 떠나시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해요. 그러나 만나뵐 기회가 어느 때 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두 사람은 서로 차마 작별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송씨 부부가 노파에게 청하였다. 오래전부터 아가씨의 훌륭한 이름을 들어오다가
이제 만나보게 되었는데 정말 주옥처럼 생겼군요. 오늘 작별한 뒤에는 다시 온다고 해도 어떻게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두 사람이 함께 오늘 밤을 지내며 좋은 얘기를 많이 하여서 우리 집 저 우매한 아이가 동서분간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노파는 겉으로 난색을 표명하다가 짐짓 허락하고 혼자 돌아가며 조도령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행길에 사람이 많아서 이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니 저녁에 오는 것이 좋아. 조도령이 대답했다. 예. 내일 저녁에 가지요. 노파가 낭자에게 손녀를 다시 한 번 더 부탁하니 그녀는 흔연히 대답하고 조도령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낭자가 말을 꺼냈다. 비천한 저는 벽촌에서 생장해서 학식이 없고 또 우리 부모님은 아끼기만 할 뿐 가르치는 일이 전혀 없으므로 제가 지켜야 할 예절을 많이 그르치고 있어도 너무 탓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에 낭자 같은 이가 드문데 무슨 예절을 그르치겠나요? 오히려 제가 배워야죠. 날이 세려하네요. 먼 길을 오셔서 몸이 피곤하실 것이니 그만 잠자리에 드세요. 도보로 온 것이 아니어서 크게 피곤하지 않네요. 낭자가 먼저 잠자리에 드시죠. 서로 잠자리에 들기를 권하다가 낭자가 부득이 먼저 잠자리에 누워 두 사람은 한 이불 속에서 자게 되었다. 낭자가 말했다. 객지에서 자면 속옷만 입고 편하게 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불편할 것입니다. 제 집이 누추해도 여관보다는 나을 것이고 또 같은 여자끼리니 오늘은 옷을 벗고 편히 주무세요. 낭자가 여러 번 권하자 감히 청하지는 못하였지만 본래 바라고 있던 바라 조도령이 옷을 벗기 시작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후편은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하겠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노두는 둔하고 어리석어 미련하다는 의미입니다. 고리는 첫째, 껍질을 벗기어버린 키버들의 하나입니다. 옷 따위를 담는 상자나 키 따위를 만드는 감으로 사용합니다. 둘째, 키버들의 가지나 대오리 따위로 엮어서 상자같이 만든 물건을 말합니다. 주로 옷을 넣어두는 데 사용합니다. 단묵은 동양화에서 사용하는 묽은 먹물 또는 그런 먹빛입니다. 질탕은 신이 나서 정도가 지나치도록 흥겹다는 뜻입니다. 기필은 꼭 이루어지기를 기약한다는 의미입니다. 행길은 한 길의 방언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을 말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편저자미상의 쇠어가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김동주 선생이 편역한 책 밝은 달아 수놓은 베개를 엿보지 말아다오를 빌렸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한국민속촌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 김홍도, 신윤복,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이리사마레프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